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운동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조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책을 협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조만간 열릴 실무 협상을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유력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에 합법성을 부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면서도 공수처와 경찰 기소권에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국당이 벼르고 있는 세무서장 문제나 처가 쪽 사안에 대해선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참의원 선거에 대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베 최측근은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소영 기자입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 규제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어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운동 연설을 하거나 유권자를 만날 때마다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라는 조언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 간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인 하기우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는 이번 조치 배경으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일이 발견됐다며 에칭가스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가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칭가스는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품목으로 이를 안보상 위험으로 연결시키려는 억지 주장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에칭가스를 수출하는 모리타 화학공업이 소동이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한국을 불량 국가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피해가 시작된 가운데 청와대는 다음 주 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책을 협의합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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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고 일본 기업 로고가 붙은 상자를 밟기도 했습니다. 일고의 반성 없이 무역 보복을 획책하는 일본을 규탄하며 일본 제품의 판매 중지에 돌입한다. 마트엔 일본산 제품이 있던 진열장이 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 좋은데 굳이 일본산 제품 놓는 건 반대예요. 좀 괜찮아요. 불편하진 않아요. SNS에선 불매운동 명단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8월부터 수출 우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식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청와대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응책을 협의합니다. 월요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일 5대 그룹 총수와 만나 기업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북 정책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재개될 실무 협상을 주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향후 실무 협상을 주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자 귀환과 미군 유해 송환 등 성과를 강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은 엉망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I call it the Obama-Biden mess.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다가 여러 번 퇴짜 맞았다고 했습니다. President Obama wanted to meet with Kim Jong-un, and Kim Jong-un said no. Numerous occasions he called.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He did the exact opposite. He gave Kim everything that he wanted, legitimacy.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의 합법성만 인정하고 한미동맹은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김정은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를 끌어안고 연합훈련을 중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한국당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이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선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약화되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자가 두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설립 같은 경우에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것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장모 등 본인 가족 그리고 친분이 깊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란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전원이 수사 대상자라며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와 청문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판입니다. 한국당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날카로운 검증이 두려우면 후보를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수신 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또 이런 의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8일로 예정된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천막 설치로 서울시와 맞서고 있는 우리공화당이 어젯밤 세종회관 앞에 천막을 기습 설치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계기로 광화문 광장에도 다시 천막을 설치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건너편에 흰색 천막 4동과 파란색 천막 1동이 설치됐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어제 저녁 8시쯤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 4동을 기습 설치했는데 500명가량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경찰이나 서울시 측과 충돌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자 지난 25일 다시 설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청계 광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는 대형 화분 130여 개를 배치해 광화문 광장 천막을 막았습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를 앞두고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 길 건너에 천막을 설치한 겁니다. 조원진 대표는 서울시가 천막을 못 치게 하려면 화분을 5천 개는 갖다 놔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천막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은 집회가 있어 당장 철거에 나서거나 충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는 기둥이 손상되면서 발생했다는 1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김해에서는 빌라에서 불이 나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뿌연 먼지가 휘날리고 불꽃을 일으키며 전신주가 쓰러집니다. 얇은 가림막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잠원동 건물 붕괴 모습입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 도중에 가설 지지대나 1, 2층 기둥이 손상돼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조만간 2차 합동 감식이 시작될 예정인데 서초구청은 건축주와 시공업체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집안 내부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남 김해시 봉황동 빌라에 불이 났습니다. 81살 김 씨 등 노부부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0대 아들이 불을 끄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자동차 승강기에서 SUV 차량이 지하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50대 여성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1억 7천만 원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 증거 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이었지만 첫날부터 몸풀기 이상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검찰의 증거 목록 중 속옷 사진을 문제 삼으면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차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해당 속옷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김 전 차관의 혐의 부인에 맞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의 속옷에 부합하는 것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법원이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범죄 사실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특정한 날짜에 성관계는 없었고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기된 혐의 자체를 흔들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유력한 증거든 간접 증거든 검찰 입장에서 먼저 증거 목록에서 제외해줄 이유는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다른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초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유람선 침몰 지점에서 약 66km 떨어진 머카드 지역에서 여성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되면 실종자는 한 명만 남게 됩니다. TV조선 기자협회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이 톨게이트 노조원 일부가 취재진을 둘러싸고 영상 삭제를 강요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집회라는 공적 행위를 취재하는 건 언론의 자유이자 의무이며 욕설과 협박 등 폭력적 행위를 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절전 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실내 온도를 26도로 맞추기, 문 닫고 냉방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 다양한 절전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17개 시도 22개 지역에서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인 9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말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이틀째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충청과 광주까지 폭염경보가 확대됩니다. 서울은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고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